안녕하세요. 전산회계 및 전산세무 강의를 맡게 될 이백홍 강사입니다. 자,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전산회계 및 전산세무 구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강의 및 전산세무 강의 구성인데요. 전산회계는 전산회계 2급,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전산회계 2급에서 배울 내용은 회계원리인데요. 기본적인 분계 연습, 기본적인 개정 과목 연습, 이런 회계원리를 잘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인데요. 전산회계 1급은 재무회계 초급하고 원가회계, 부가가치세법 개론 이 정도 수준으로 배우게 됩니다. 여기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회계 2급을 묶어서 본 강의는 전산회계 강의 해서 1강부터 30강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 강의를 전산회계 강의를 잘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전산세무 2급은 재무회계 중급, 그 다음에 원가회계 조금 더 내용들이 좀 더 심화가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부가세법 개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부가세 부족서류고요. 전산세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과목은 여기 소득세법 개론,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세무 2급은 전산세무 강의로 해서 1강부터 30강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을 숙제를 한다면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전산회계를 배우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전산세무 2급까지 숙지를 하신다면 충분히 취업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강의가 최소 2개월 정도, 전산세무 강의는 최소 2개월, 그래서 합의 4개월 정도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신다면 취업하는데 또는 여러분들이 격리 실무자로서 그 능력을 100%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과정을 다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력이 있다면 법인세법 이렇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강의 준비물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 1번은 프린트물입니다. 본 사이트에 가시면은 프린트물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력을 해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출력을 해서 같이 강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산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계산기는 문방구 또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해서 쌀집 계산기라고 숫자가 크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숫자 크게 나오는 계산기를 해서 구입을 하시고요. 이것은 나중에 시험을 보러 가신다면 시험장에서도 휴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 노트인데요. 분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학 노트도 필요합니다. 줄거져 있는 거요. 얇은 노트 필요하시고요. 볼펜 준비를 하시고요. 자, 세 번째로 회계를 배우는 마음가짐. 회계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배울 것인가? 그래서 회계는 생존수단이다. 죽고 사는 문제다. 이런 절실한 마음으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이 있는데요. 회계는 비즈니스 언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점은 회계이다. 언어를 모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듯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듯이 회계를 모르고 비즈니스 세상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회계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고 생존 수단이다. 또한 회계와 IT 능력 또는 자기의 언어 능력, 애국어 능력 있죠. 영어하고 일본어를 잘한다. 이렇게 회계와 애국어 능력이 결합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계를 배우는 마음가짐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산회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1강 회계 기초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회계의 정의, 회계란 무엇인가? 자, 기업의 경제적 정보를 생산 전달하는 과정이다. 회계란 기업의 경제적 정보를 생산해서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은 정보를 생산해서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게 회계의 정의고, 이걸 구체적으로 더 한번 풀어보면요.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거래 내역을 정리, 기록하여 재무제표를 생산하고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확실히 알아두실 것은 회계가 무엇인가, 회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회계의 목적이란 것은 정보를 생산,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경제적 정보가 무엇인가? 경제적 정보란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등 기업에 관련된 재무적 정보다. 이것이 경제적 정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보 이용자는 누구인가? 정보 이용자는 기업의 이해관계죠. 우리 회사, 우리 기업의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그래서 정보 이용자는 크게 외부 정보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는 투자자, 주로 주식 투자자죠.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 우리 회사에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 과세관청, 소비자 등 이런 분들이 외부 정보 이용자고, 이런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가 재무회계로 분류되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는 재무회계다. 그 다음에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 또는 경영진, 노조 종업원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가 주로 경영진이죠. 경영진을 위한 회계가 관리회계 또는 원가회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회계는 정보를 생산하고요. 그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정보 제공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회계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이것은 공시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전자공시 시스템 DART,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전자공시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그 기간을 3년에서 정기공시 선택한 후에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여러가지 재무적 정보가 있는데요. 자, 재무상태표 가서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얼마인가, 손익계산서 가서 영업이익이 얼마인가, 주주에 관한 사항,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안합하는 방법이 전자공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전자공시 시스템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DART에서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최대주주,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가서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자, 네이버에 가서 DART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DART 치시면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 나오네요. 그래서 클릭하셔가지고, 자, 여기가 DART, 대한민국의 기업정보의 창, DART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회사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치시고요. 자, 삼성전자를 치시고, 삼성전자의 공시한 보고서들이 이렇게 쭉 많이 있네요. 너무 많아서 이것을 3년간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공시만 보겠습니다. 정기공시 체크하시고요. 정기공시 체크를 하시니까 사업보고서 나오죠. 사업보고서 체크를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은 삼성전자의 3년간 정기공시 사업보고서를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 2016년, 15년, 14년 있는데요. 먼저 사업보고서 2016년,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사업보고서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에서 회사의 교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우리는 재무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중에 재무제표, 재무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4번,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니까요,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가 나오는데요. 삼성전자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자산이 있고 유동자산이 있네요. 유동자산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얘가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단위가 100만원이죠. 그래서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3조네요. 현금이 3조 7천억 있네요. 대단한 회사죠. 여기 단기금융상품, 우리 보통예금 있죠. 보통예금처럼 있는 것들이 단기금융상품인데요. 이게 또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30조가 있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현금하고
예금을 합치면 33조, 약 33조의 현금하고 예금이 있네요. 대단한 회사죠. 대단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삼성전자의 재무적 정보를 우리가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알아볼까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손익계산서. 자, 이게 손익계산서인데, 손익계산서는 영업실적, 경영실적을 나타내는 보고서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손익, 그래서 수익 매출액은 48기 때 133조입니다. 자, 이게 133조 매출액이고, 매출원가, 매출총액 쭉 빼서 영업이익이 11조. 대단한 회사죠. 자, 1년에 11조씩 이렇게 벌어들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와 같이 영업실적이 133조의 매출에다가 11조의 영업이익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주주, 그럼 이 삼성전자를 움직이는 최대 주주가 누군가?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서 쭉 내려와서 여기 노마 숫자 7번에 주주에 관한 사항이 있네요. 주주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은 최대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에서 최대 주주는 이건희가 본인인데요. 3.54 지분율로 최대 주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희 본인의 특수관계인에서 총 지분율이 18% 정도의 특수관계인 지분이 합쳐서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고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실제 주주인데, 주식의 분포 현황을 보면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보다 더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네요. 5% 이상 주주인데요. 삼성전자의 5% 이상 주주가 국민연금공단하고 삼성생명이 있네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9.2%.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보다 지분율이 더 많죠. 국민연금공단이 9%, 약 10%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5% 이상 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도 있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다른 회사도 여러 회사를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결한 것은 이런 정보를 생산해서, 삼성전자 이런 정보를 생산해서 공시 보여주는 게 회계의 목적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회계 용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계정인데요. 계정을 다른 말로 하면 계정 과목, 계정에다가 이름을 붙이면 계정 과목인데요. 계정 과목이 가장 많이 나오죠. 자, 계정이란 뭐냐? 기업의 재산과 부채의 증가한 변화를 항목별로 기록, 계산, 정리하게 한 구분 단위, 계산 단위다. 계정이란 것은 계산 단위다. 거기에 이 계정에 이름을 붙이면 계정 과목이다. 예를 들어서요, 회사에서 일어나는 거래들 중 유사한 것들만 모아서 분류해 놓은 것은 계정이라 한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 화물차, 트럭. 자, 회사가 승용차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것을 차량 운반구, 차량과 운반구를 하나의 계정 단위로 설정해서 이것을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으로 명칭한다. 이름을 붙인다 이거죠.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승용차도 차량 운반구, 화물차도 차량 운반구, 트럭과 오토바이도 차량 운반구, 이렇게 계정을 묶는 단위, 계산 단위, 이것을 계정 과목이라 한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계정 과목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각 계정에 붙이는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 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에 속하는 것들은 자산 계정으로, 부채는 부채, 자본은 자본,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과 비용. 자, 이렇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산 계정에는 다시 현금, 예상매출금, 상품, 자, 이런 현금이나 예상매출금은 자산 계정으로 분류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로 회계 연도가 있어요. 회계 연도 또는 회계 기간. 자, 기업의 경영 성과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구분한 1년간을 회계 연도 또는 회계 기간. 대개 회계 연도는 1월 1일에서 개시하여
12월 30일에 종료된다. 회계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자, 어떤 회사는 회계연도가 7월 1일부터 있는 데가 있어요.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것도 회계연도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법인 회사는 대부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0일 날 종료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회계연도를 구분하는데 단기가 있고요. 정기, 차기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2017년도 당연연도죠. 당연연도는 단기. 그 다음에 그전은 정기. 그 다음에 다음 연도는 차기. 이렇게 하는데요. 정기말 잔액이 단기 기초 잔액으로 넘어오면 정기 2월. 단기말 잔액이 차기로 넘어가면은 차기 2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정기 2월, 차기 2월. 생소한 단어죠. 좀 이해를 좀 암기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단기는 2017년, 정기는 2016년, 차기는 2018년. 기초는 개시일이 1월 1일이죠. 기초 개시일은 1월 1일. 기말은 종료일이고요. 결산일,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요. 같은 명칭이에요. 이는 12월 31일이죠. 기중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그 사이를 기중이라고 하고요. 6번의 정기월은 정기말 잔액이 단기 기초로 이월되는 것. 이것을 정기월. 차기월은 단기말 잔액이 차기 기초로 이월되는 것. 이렇게 해서 회계연도, 회계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회계단인데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등의 증감 변화를 기록하기 위한 장소적 범위다. 예를 들어서 본사와 공장, 본점과 지점, 장소적 단위를 회계 단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의 재무제표인데요. 재무제표는 정보 이용자가 유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고서다. 재무제표는 보고서다. 그래서 기업의 거래 내역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기간별로 측정, 기록, 정리하여 생산한 재무보고서를 재무제표로 한다.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는데요. 재무상태표는 무엇을 나타내는 표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다. 그래서 기업의 자산이 얼마고, 그래서 부채가 얼마다, 자본이 얼마다, 이걸 나타내는 표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얼마서 순이익과 순손실이 발생했다. 이걸 나타내는 경영실적을 나타내는 표가 손익계산서. 세 번째로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 그래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흐름표를 나타내는 것이 현금흐름표다.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에 기업의 자본변동을 나타내는 표다.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금. 그래서 소유주 지분의 변동을 나타내는 표가 자본변동표다. 5번째로 주석인데요. 주석은 재무제표 중에 중요한 내용을 별조의 형식을 해서 설명하는 보충설명서다. 자, 재무상태표 있는 내용 중에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별조로 해서 보충 설명하는 표, 매뉴얼이죠. 매뉴얼. 우리 전자제품 사면은 하얀색 책자 나오죠. 매뉴얼. 그 매뉴얼이 주석이다. 보충 설명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제표 5가지를 알아봤고요. 잠깐 퀴즈를 보겠습니다. 1번 정기말 잔액이 단기 기초로 이월되어 오는 거. 정기말 잔액이 단기 기초로 넘어간대요. 그러면 이것은 정기월이죠. 정기월. 얘는 정기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 이것은 재무상태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배운 내용을 암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는 뭐예요?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 회계의 목적이 뭐냐? 회계의 목적은 회계 정보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거다. 이게 정보 생산 제공이고요.
기업의 경영 성과를 알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기간, 일정한 기간을 얘는 회계기간, 회계기간이라고 하죠. 6번의 재무상태표에서는 기업의 무엇을 알려준다. 그래서 재무상태죠. 재무상태.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를 알려준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죠. 경영성과를 알려준다. 자, 8번에 외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 외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는 얘는 무슨 회계요? 외부정보는 재무회계라 이렇게 말하고, 내부정보 이용자, 특히 경영진이죠. 경영진을 위한 회계는 관리회계. 관리회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산일, 결산일은 매달 며칠, 결산일은 마지막 날 종료일 12월 31일 말하고요. 11번에 기업의 재무상태란 무엇이냐? 기업의 재무상태란 뭐예요? 세 가지. 자산, 부채, 자본. 세 가지를 기업의 재무상태표, 재무상태라죠. 12번에 기업의 경영성과란, 기업의 경영성과란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경영성과. 13번에 회계의 구분 단위, 계산 단위를 계정이라고 하죠. 계정. 14번에 단기말 잔액이 차기 기초로 넘어가는 것, 이것을 차기 이월. 이렇게 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초 회계 이론을 배워보았습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새로운 용어들이 완전 자기 것이 되도록 반복 연습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제2강 기초 개정 과목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제2강 기초 개정 과목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